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곡은 제목이 좀 길어요. I can't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 당신이 나와 사랑에 빠졌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랑 처음 시작하면 되게 갖는 감정이죠. 굉장히 선망의 대상과 사랑에 빠졌나 봐요. 믿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이게 이제 1926년 지미 맥큐라는 분이 작곡한 그냥 파퓰러 송인데 역시나 스탠다드화돼서 여러 뮤지션들이 연주를 했는데 오늘은 카운트 베이시 그리고 토니 베넷 그리고 빌리 헐리데이 그리고 아트 페퍼와 원 마시가 같이 한 이렇게 한 네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카운트 베이시 버전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카운트 베이시를 얘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30살 정도의 광고회사, 광고 대행사 웰콤이라는 곳에 PD로 들어갔거든요. 조감독을 하다가. 그때 이제 사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과 카운트 베이시가 이렇게 저 혼자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제 PD를 하러 온 30살짜리를 앉혀놓고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의 광고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광고는 두 가지다. 심플, 그리고 디퍼런트.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고 남과 다르게 얘기하는 그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회사의 광고가 그 당시 굉장히 일을 잘하는 회사로 유명한 웰콤이라는 독립광고 대행사의 전설과 같은 곳인데 카운트 베이시를 생각을 하니까 카운트 베이시가 그 30년대, 40년대 그 이후로 쭉 빅밴드 30년대 스윙 시대 빅밴드 하면은 카운트 베이시 밴드가 있고 듀크 앨링턴 밴드가 있고 베니 굿맨. 카운트 베이시 하면은 이 여타의 다른 밴드들과 다른 카운트 베이시 밴드만의 어떤 그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심플하고 디퍼런트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던데 우선 심플.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그 당시 캔자스 시티의 그 재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리프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반복되는 짧은 멜로디들을 리프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락도 리프가 중요하듯이 이게 반복되는 되게 단순한 리프 위에서 화음을 쌓고 솔로 악기들이 연주를 하고 여타의 다른 어떤 편곡적인 그런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복되는 리프니까 듣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리프를 배경으로 놓고 쌓아갔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밴드들과 다른 면, 디퍼런트한 면은 그 다른 오케스트라들은 편곡을 해놓고 악보화된 편곡을 연주하잖아요. 근데 카운트 베이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반복된 리프 위에서 강약이 되게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그러니까 확 몰아치고 잠깐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시 또 확 몰고 가는 작은 소리들에 민감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설적이지만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가장 탁월한 부분은 소리가 작다는 데 있다. 그들의 음악은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자연스럽게 작은 소리를 쌓아가고 그 소리를 듣는 이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게 철저하게 스윙한다. 그러니까 강약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이게 춤곡이잖아요. 스윙 시대 스윙 음악이. 그러니까 춤추는데도 이 춤을 추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빨려드는 그게 가장 특징으로 살아있고 또 다른 밴드들과 달랐던 게 헤드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데 편곡을 말 그대로 머릿속으로 편곡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듀크 앨링턴 밴드 같은 밴드가 악보화된 그런 편곡 위주로 연주를 했다면은 상대적으로 카운트 베이시는 멤버들 간에 악보가 없이도 이렇게 그러니까 악보가 없다는 그 머리로 편곡을 한다는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클라이막스를 쳤는데 그 다음은 이제 종지부로 음악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중들이나 이게 더 신났어. 그러면 이들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음악을 더 길게 끌고 가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그 음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좀 달랐다고 해요. 이제 이런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가 35년에 창단이 돼갖고 40년대 말까지 1차 시기를 갔는데 이때를 올드 베이시라고 해서 뭐 레스터 형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던. 49년도에 잠깐 해체를 하고 카운트 베이시가 한 7, 8인조 스몰 캄보로 해서 연주를 하다가 52년에 다시 창단을 하는데 역시 노먼 그랜츠의 버브 레코드에서 음반을 내면서 다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가져가는데 그때 음악이 오늘 소개할 앨범 제목이 카운트 베이시 앤 조 윌리엄스의 The Greatest 카운트 베이시 Plays 조 윌리엄스 Sings 1956년 앨범인데요. 보컬리스트 조 윌리엄스가 50년대 한 54년부터 61년까지 카운트 베이시 밴드의 보컬리스트였는데 옛날 올드 베이시 시절에는 지미 러싱. 그래서 이 I Can't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라는 곡도 30년대 버전에는 지미 러싱이 카운트 베이시 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50년대에는 비교적으로 이제 더 발달된 녹음 기술과 함께 조 윌리엄스가 노래를 하는데 그냥 신나요. 각 버전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제가 느끼기엔 여자의 마음 같은데 그가 나와 사랑에 빠지든지 난이 믿을 수 없어 하는 그 느낌이 조 윌리엄스 보컬에는 굉장히 이렇게 신나는 느낌? 그래서 그냥 스윙 음악 그 자체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한 곡 연달아서 소개할 음악은 토니 베넷. 토니 베넷. 그러니까 토니 베넷 하면 지금 95세 정도로 몇 년 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니 베넷 하면은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버전, 그러니까 토니 베넷의 54년 녹음, 55년 발매된 앨범인데 클라우드 세븐이라는 앨범에 있는 이 I Can't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라는 곡은 토니 베넷의 28살 때 목소리가 정말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정말 상큼하게 불렀어. 네. 토니 베넷이 그 즈음에 한 51년부터 히트곡들을 막 내는데 이 54년 녹음, 이 앨범을 녹음할 때는 그 전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옛날 음악같이 녹음을 했는데 여기서는 한 7, 8인조의 재즈 밴드와 해서 재즈 가수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딱 생기는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카운트 베이시와 조 윌리엄스 버전의 스윙 버전이 있으면은 토니 베넷의 그 즈음의 젊은 목소리의 토니 베넷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은 빌리 홀리데이. 빌리 홀리데이의 앨범은 The Lady Day. 빌리 홀리데이 온 콜롬비아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이 앨범 컴필레이션 음반이죠. 1933년부터 한 44년까지의 빌리 홀리데이 음악을 집대성한 CD 여러 장 CD로 낸 컴필레이션 박스 세트에 있는 건데 역시 38년 녹음인데 며칠 전에 우리 페니스 프롬 헤븐 할 때 소개드렸지만 빌리 홀리데이가 개인 음반으로 낸 게 아니라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에 속해서 거기에 보컬로 했던 곡이 나중에 이제 빌리 홀리데이 곡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 버전 1938년 빌리 홀리데이. 빌리 홀리데이의 30년대 명곡들이 이 테디 윌슨과 녹음이 많이 됐는데 23살의 목소리. 빌리 홀리데이 23살. 예. 앞에 반주 테디 윌슨의 피아노와 그리고 레스터 형 테너 색스폰, 버 클레이톤의 트럼펫, 그리고 프레디 그린 다 이 카운트 베이시 멤버들이었는데 특히 레스터 형은 카운트 베이시 예, 정말 오래. 프레디 그린도 그렇고 버 클레이톤 트럼펫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즈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 요 즈음에 요런 그 빌리 홀리데이의 젊은 목소리가 옛날 재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리 홀리데이가 또 예쁘게 부른 I Can't Believe 빌리 홀리데이, 점점점 이 곡이 빌리 있고요. 홀리데이 카운트 베이시
에서도 1년 동안 거의 한 1년 네, 노래 했었죠. 30년대, 네, 40년대 고층에 그때도 정말 있었죠. 카운트 베이시랑도 네. 많이 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테디 윌슨이랑도 그 즈음에는 따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녹음한 버전이 요 버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트페퍼하고 원마시가 함께, 아트페퍼가 알토 색스폰, 원마시가 테너 색스폰 해갖고 둘이 같이 낸 앨범에 있는 아트페퍼 앤 원마시 1956년 앨범인데, 그 당시에는 사장됐다가 86년에 이제 나온 앨범인데, 아트페퍼는 전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있죠. 원마시도 리코니츠와 연결해서 레니 트리스타노 사단의 두 명의 색소포니스트인데, 리코니츠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한 연주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트페퍼와 함께 원마시가 한 녹음이 있었구나 하게 돼서 저도 요번에 처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알아서 이렇게 붙였는데, 스윙 보컬들 버전들이 쭉 있고, 토니 베넷, 빌리 헐리데이, 그리고 연주 인스트루멘탈로 아트페퍼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봤는데 예쁜 곡이고, 카운트 베이시의 해석과 토니 베넷 좀 독특한 것 같아 각자 다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곡이 좋더라고요. 특히 빌리 헐리데이 곡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주 듣는 곡이어서. 네. 조 윌리엄스 카운트 베이시랑 조 윌리엄스도 그 대단히 알려진 가수는 아닌데 목소리 정말 좋더라고요. 네. 아주 맛깔나게 부르죠. 빅조 윌리엄스라고 있어요. 브루스 가수인데 난 맨 처음에 그 빅조 윌리엄스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조 윌리엄스더라고요. 네, 조 윌리엄스. 예. 아주 좋았습니다. 네. 뮤지션들이 아주 독특하게 해석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맛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저도 들었어요.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